어떤 전문가는 무조건 잘 먹어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전문가는 공복이 치유 효과를 높인다고 하고, 이처럼 서로 상반된 주장이 쏟아지다 보니까, 즉 정삼세포는 공복 상태에서 생존 모드로 전환되어 항암제를 잘 견딘다는 거예요. 근데 암세포는 그렇지 않아서 더 큰 타격을 받는다는 이런 뜻입니다. 요즘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원장님, 저는 지금 항암 치료 중인데요. 단식을 해도 괜찮을까요? 공복 상태가 부작용도 좀 줄이고 암 치료 효과도 높인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얼마나 굶어야 하는 건가요? 이런 공복에 대한 질문인데요. 요즘은 유튜브나 SNS만 봐도 단식, 공복, 간헐적 단식, 해독 식단 이런 정보가 정말 넘쳐납니다. 하지만 정작 암 치료 중에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할지 명확하게 정리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무조건 잘 먹어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전문가는 공복이 치유 효과를 높인다고 합니다. 이처럼 서로 상반된 주장이 쏟아지다 보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제의학연구 결과와 자연치유 어떤 의학적 관점을 함께 살펴보면서 과학적이면서도 안전한 공복 루틴을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네이처 리뷰 캔서라고 하는 학술지 리뷰에 따르면요, 항암 치료 전에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암세포의 성장 신호가 좀 억제된다. 그리고 정상세포는 보호된다. 항암제에 의한 독성 반응이 줄어든다는 이런 발표인데요. 이 현상을 과학자들은 선택적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즉 정상세포는 공복 상태에서 생존 모드로 전환되어 항암제를 잘 견딘다는 거예요. 근데 암세포는 그렇지 않아서 더 큰 타격을 받는다는 이런 뜻입니다. 또 2022년 미국 USC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죠. 이 단식 최고권위자예요. 빌터 롱고 교수팀의 임상 연구에서는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항암 치료 전에 24에서 48시간이죠. 하루 이틀 전에 공복을 유지한 환자 그룹이 부작용이 상당히 좀 줄어들었다. 그리고 면역 회복이 빠르고 암 재발률도 낮았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공복이 항암 효과를 강화하는 보조요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요. 게다가 가장 최근에는 2025년 국제학술지 MBTI 리뷰 논문에 따르면요, 공복은 포도당의 수송 단백질, 이걸 글로트윈, 그리고 IGF-1이라고 하는 또 M4라는 암의 성장 경로를 억제한다는 거예요. 암세포의 성장을 늦춰주고 자가 포식을 촉진한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결과적으로 면역세포 회복에 도움되고 항암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의학 관점에서는 단식을 단순히 굶는 행위가 아니라 몸에게 주는 정화 회복의 시간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특히 항암 중에는 간이라든가 위장, 신장, 이 면역계가 항암제 해독으로 큰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에 새끼를 모두 막 고열량으로 먹거나 기름지고 막 단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은 몸은 회복할 여유 없이 계속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단순히 굶으세요가 아니라 회복할 시간을 좀 주세요. 그 시간의 핵심이 바로 공복 시간입니다. 그럼 항암 중에는 어떻게 공복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절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단계별로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는 먼저 항암 치료 전에 공복 전략입니다. 가능하다면 항암 치료 하루나 이틀 전부터 가벼운 식사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물만 마시거나 아니면 맑은 미소된장국 또는 삶은 채소, 채소즙, 미음 정도로 아주 열량을 낮춘 식사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2, 3일 전부터는 고기라든가 밥, 빵 같은 이런 고열량 음식을 좀 줄여주고 삶은 채소나 채소즙, 미음 같은 걸로 좀 가볍게 식사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암 전날, 저녁부터는 본격적인 공복 모드로 전환하는 겁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되 공복을 유지하고 소화기관을 쉬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때도 물만 먹는 단식이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때는 반단식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고형식 없이 채소즙이나 생강차 같은 거, 또 저열량 부드러운 음식이라고 그러죠. 미소된장국이나 미음 같은 걸로. 그리고 이제 항암 당일에는 항암 당일 식사, 아침 식사는 가능한 한 좀 피하는 것이 좋고요. 그때 수분, 차 같은 거 이런 걸로 보충하는 거 괜찮습니다. 핵심은 위장과 간, 면역계를 최대한 조용히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2단계는 이제 항암 직후입니다. 항암 직후는 점진적인 식사로 이렇게 전환하는 거야. 많은 분들이 항암을 마치고 이제 끝났으니 맛있는 거 먹어야지 하고 바로 원하는 모든 것을 드시려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항암 후에 4시간에서 6시간 이내는 이때는 소화기관을 좀 보호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건더기가 없는 물이나 맑은 미소된장국 이 정도를 천천히 드시면서 몸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주는 게 좋아요. 갑작스러운 기름진 음식, 과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항암 후 이제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이 정도 사이에 이때는 미음이나 죽처럼 아주 부드러운 음식을 조금씩 이제 드셔주는 거예요. 이때도 기름진 음식이나 과식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3단계는 항암 후 24시간 이후에 하루가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먹어야 할지에 대한 전략이에요. 이때쯤이면은 의장도 어느 정도 회복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제 일반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폭식은 안 됩니다. 자극적인 음식 좀 피하시고 꼭꼭 씹어 먹는 거 천천히 드시는 게 이때는 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2, 3일이 지나면 밥맛이 완전히 돌아오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공복 시간 14시간 정도 유지하는 이런 식사법, 자연식 위주의 이런 식사법, 제가 이야기하는 5-3 식사법, 이때부터 시작해서 괜찮습니다. 잎채소 5가지 이상, 뿌리채소 3가지 이상, 이렇게 계속해서 아침 공복 유지하고 이렇게 드시게 되게 되면은 혈액은 맑게, 장을 깨끗하게, 간을 회복하는 식사법이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어떤 고열량 섭취는 오히려 몸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식은 항암의 만능 열쇠가 될 수는 없어요. 이 단식의 공복은 치료 보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에게 간헐적 단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런 분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영양 상태가 이미 너무 나쁜 분, 체중이 급감하고 심한 영양결핍,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당뇨 환자 중에서 저혈당 위험이 있으신 분들, 또 고령자, 너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또 심장이라든가 신장질환을,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번도 나는 굶어보지 않았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갑자기 항암을 하기 위해서 공복을 유지한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위암이라든가 췌장암 같은 경우는 식사 중단이 조금 더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갑자기 공복 상태가 우리가 길어지게 되면은 체력적으로도 힘든 경우도 있어서 좀 조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주치의와 잘 상담해 맞춤형 단식 전략을 좀 조율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간헐적 단식은요 절대 무조건 굶는 게 아닙니다. 간헐적 단식은 내 몸에게 주는 짧지만 깊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던 내 몸에 잠시 멈춰 회복하자라고 말해주는 자연의 언어입니다. 그 멈춤 속에서 병든 세포들이 정리되고 면역이 또 회복되고 새로운 삶의 힘이 생겨납니다. 여러분의 공복 시간이 치료를 돕는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몸은 항상 나를 살리려 한다는 것. 그리고 진짜 치료는 내 몸이 해내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의료는 도와주는 것이고 치유는 내 안에 의사가 해내는 일입니다. 이 진실을 믿고 스스로를 더 따뜻하게 돌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병은 의사가 아닌 내 몸이 고친다. 그 믿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항암 중에도 단식이나 공복이 도움이 될까요? 맞아요. 이것도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원장님, 저는 항암 중인 암 환자인데요. 최근에 항암 전 단식이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정말 괜찮은 걸까요? 그리고 단식하면 부작용 같은 것도 조금 덜 한다고 말도 있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굶어야 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단식, 공복, 간헐적 단식, 해독 식단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지만은 정작에 암 치료 중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암 환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명확한 설명이 잘 없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단식은 위험하다. 항암 중에 무조건 잘 먹어야 한다. 또 누군가는 말합니다. 항암 전에 단식하면 효과가 더 좋다더라. 단식을 해라. 이렇게 의견이 극단으로 나뉘다 보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학적으로 확인된 그 연구 결과와 자연의학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공복 전략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의학적인 연구부터 볼게요.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2000년 이후에 단식에 대한 여러 연구가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2020년에 네이처 리브 캔서에서는
국제암 학술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항암 치료 전 공복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암세포의 성장 신호가 억제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건강한 세포는 보호된다는 거죠. 항암제의 독성 반응을 줄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낸 건데요. 이 메커니즘을 선택적 저항이라고 일회용어로 이렇게 부르는데요. 즉 정상세포는 단식 상태에서는 생존 모드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강한 세포들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항암제 공격에 잘 견뎌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여전히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암세포 아픈 세포잖아요. 그래서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항암제를 썼을 때 암세포에는 잘 작용하고 건강한 세포에는 보호하는 작용을 해주는 것이 바로 항암 전에 공복 상태 유지하는 것이 이게 핵심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2022년에 미국 USC, 즉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죠. 이 단식에 대한 제일 유명한 분이에요. 발달원고 박사의 임상연구에서는 항암 치료 전 24시간이 하루에서 이틀이죠. 24시간, 8시간의 공복을 유지한 환자 그룹이 부작용이 현저히 적었고요. 면역 회복 속도도 빠르게 나타나고 암 재발률도 낮았다고 이렇게 보고가 하고 있어요. 이 연구에서는 심지어 공복이 항암 효과를 강화하는 보조요법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요. 또 세계적인 의학 저널인 MDPI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2025년 이부 논문에서 이 공복이 그로트윈이라고 그러죠. 포도당 그 수성 단백질과 IGF-1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mTOR라고 하는 이 성장 경로를 억제한다는 얘기예요. 암세포의 성장을 늦춘다라고 하는 보고입니다. 게다가 단식은 항암제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고 면역세포 재생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계속 발표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의학에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용했죠. 단식을 단순히 굶는 행위가 아니라 몸 안의 환경을 정화하고 회복시키는 조건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항암 중에는 소화기관, 간, 신장, 면역계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가 되겠죠. 이럴 때에 하루 3끼의 과식보다는 또 기름지고 단 음식 막 많이 먹는 것보다는 결국은 그런 음식으로 우리 몸을 혹사시키는 것보다는 몸에 더 큰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식을 하라가 아니라 내 몸이 해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의학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길을 터주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즉 항암제와 병원 치료는 외부에서 암을 공격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나 자연치유 건강법은 내 몸이 스스로 정리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중 핵심이 바로 공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항암제 투여 직전 이 공복 상태는 몸이 해독과 회복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회복 착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항암 중에는 어떻게 공복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절대 무지하지 않는 선에서 단계별로 실천하셔야 됩니다. 1단계 먼저 항암 치료 전 공복 전략입니다. 가능하다면 항암 치료 24시간이나 48시간 전부터 물은 마셔도 돼요. 물만 마시는 단식이나 또 너무 힘들면 맑은 미소 된장국을 쓸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이게 다 열량이 상당히 낮은 것들이잖아요. 이런 식사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2, 3일 전부터 고기, 빵, 밥 같은 이런 고열량 음식은 조금씩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삶은 채소나 채소즙, 미음 같은 이런 가벼운 식사를 2, 3일부터 좀 줄여나가는 겁니다. 24시간 전부터는 본격적인 공복 모드로 전환하는 거예요. 수분은 충분히 섭취하되 음식은 좀 칼로리 있는 음식들은 가능한 좀 끊고 소화기관을 쉬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항암 당일 아침부터는 식사는 하지 않고 물을 마시거나, 이때도 가볍게 미소된장국 같은 거, 아니면 소량의 생채소, 생강, 차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드셔도 되는데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임상에서 실제 보면 이렇게 물만 마시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럴 때는 반단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식은 좀 많이 좀 없애고 사과당근 주스 같은 거, 또 건더기 없는 이 미소된장국이 약간의 그 염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배고픔을 상당히 막아줄 수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도 실제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핵심은요, 위장과 간 면역계를 최대한 조용히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2단계에는
네, 항암 치료가 끝난 직후예요. 어떻게 먹어야 할지 이것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항암을 마치고 나면 이제 끝났으니 맛있는 거 막 먹어야지 하고 바로 드시려 하시는데요. 이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항암 후 6시간 이내에는 이때는 좀 가능하면 먹는 걸 좀 삼가하시고 칼로리 있는 음식을 먹는 걸 삼가하시고 물이나 건더기 없는 맑은 미소된장국 정도로 천천히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 모드로 좀 바꿔주시는 게 중요해요. 위장이 마취 상태에서 천천히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항암 후에 6시간에서 16시간 정도가 이제 지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미음이나 죽 같은 거 아주 부드러운 음식을 소량씩 한번 드셔보시면은 내 몸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절대 과식은 금물입니다. 3단계에는 항암 후 이제 24시간 이후입니다. 어떻게 먹어야 할지 이것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때쯤이면은 이제 위장도 어느 정도 회복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식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폭식은 안 됩니다. 자극적인 음식 좀 피하셔야 되고요.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이때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드시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2, 3일이 지난 다음에 밥맛이 완전히 돌아오면 그때 다시 14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와 자연식 위주의 5-3 식사법으로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면은 결국 내 몸의 혈액은 맑게 되고 장은 깨끗하게 되고 간은 회복하는 이 식사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위장이 회복된 후에만 천천히 식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갑작스런 고일량 섭취는 오히려 회복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요, 모든 암 환자에게 단식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주의사항이에요. 이런 분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급격한 체중 감소가 일어나는 분, 또 영양 결핍 상태가 있는 분들, 당뇨 환자, 저혈당 위험이 있는 분들, 또 너무 고령자 또는 심장, 신장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또 하나 제가 또 주의사항으로 하는 건데 단식을 한 번도 굶어보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아주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와 좀 상의한 후에 맞춤형 단식 전략을 좀 조율하셔야 됩니다. 단식은 절대 무조건 굶는 게 아닙니다.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주는 짧지만 깊은 휴식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던 내 몸에 잠시 멈춰 회복하자라고 말해주는 자연의 언어예요. 그리고 그 휴식 속에서 병든 세포가 사라지고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고 희망이 움트는 길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공복 시간이 치료를 돕는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복 시간이 길수록 몸속 독소가 해독이 되나요? 많은 분들이요, 배고프면 건강에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 3끼 꼬박꼬박 먹어야만이 건강하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어릴 적부터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하지만 자연의학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더 먼 오래전부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공복이 해독의 스위치를 켜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배를 비우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몸이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시간이죠. 그게 바로 공복의 힘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로 의학적인 것, 또 자연의학적인 것, 그리고 실천 가능한 루틴까지 차근차근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학적으로 설명해 보면요, 우리 몸은 식사 후 약 10에서 10에서 한 12시간이죠. 이 시간이 지나면 자가포식이 시작됩니다. 결국은 회복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가포식이란 말 그대로 세포가 자기 안에 오래된 부품을 스스로 먹고 치우는 정화 시스템 과정이죠. 구체적으로는 세포 안에 쌓인 오래된 단백질 찌꺼기 같은 것을 특히 자가포식하셔야 됩니다. 기능이 떨어진 어떤 미토콘드리아 같은 거, 손상된 세포의 일부 이런 것들을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스스로가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처음 규명한 일본의 그 오소미 요시노리 박사는 2016년 노벨의학상을 이걸로 탑니다. 이분의 연구에 따르면 자가포식이 잘 작동되면은 암의 예방과 면역력의 회복, 그리고 노화도 지연시킨다고 해요. 치매 예방에까지 다양한 건강 효과가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반대로 자가포식이 작동하지 잘 않으면 일단 해독이 멈추겠죠. 노폐물과 독소가 쌓이게 됐죠.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내 몸의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간입니다. 간은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해독하고 호르몬 대사하고 혈당도 조절해요. 암세포 감시까지 수행하는 어떤 슈퍼공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자꾸 음식을 계속해서 먹는다고 하면은 간은 해독보다는
소화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식사가 너무 잦아지면 간은 쉬지 못하고 해독 효율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좀 정리해보면 공복 시간은요, 몸 전체 해독 시스템이 작동하는 유일한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치유 건강법에서는 공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위, 장, 간, 췌장, 혈관, 림프계까지 온몸이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모드로 몸 전체가 바쁘게 협동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멈추고 공복을 유지하면 모든 기관이 비우고 정화하는 모드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특히 공복 시간이 10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길어지게 되면은 몸 안의 정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022년 국제의학 데이터베이스엔 PMC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리뷰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간헐적 단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간헐적 단식이 암 치료 효율을 높이기도 하고 부작용을 줄이는 내 몸의 환경을 만드는데 크게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요. 2025년에 국제학술지인 그 MDPI 리뷰 논문에서도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몸의 포도당 수송체와 그 성장 호르몬인 IGF-1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세포 성장 신호를 보내는 mTOR 경로가 억제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암세포 성장이 느려지고 자가 포식이 활발해진다고 이렇게 연구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또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라마단 단식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종교적으로. 이런 분들을 연구한 논문도 있는데요. 이 자가포식 유전자의 활성과 간 기능 개선이 확실히 이분들한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공복은 단순히 배고픈 상태가 아니라 몸 전체가 해독과 재생에 집중하는 회복 모드라는 거예요. 그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공복과 해독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자연치유 건강법에서 3단계 루틴을 상당히 권장 드리는데요. 1단계는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 공복 유지해 주는 겁니다. 결국 하루 2끼 식사예요. 그리고 또 아침에는 해독에 도움이 되는 생수라든가 혹은 사과 당근 주스 같은 것은 아침밥 대신 그걸 먹는 거죠.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저녁 6시, 7시 이전에 식사 마무리하고 이후에는 물이나 허브차 정도까지는 가능하죠. 이렇게 하면은 자가 포식 기능이 활성화되고 간 해독의 어떤 작용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2단계는 아침 공복을 살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해독 식사라고 제 얘기를 드리는데요. 아침 공복을 계속 이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식사법을 점심에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복 후 첫 식사가 중요하다는 얘기 했는데요. 바로 이게 이제 5-3 식사법을 제가 추천하는 거죠. 잎채도 5가지 이상, 뿌리채도 3가지 이상을 먼저 먹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샐러드를 먼저 먹는 것은 그건 정말 놀라운 지혜예요. 먼저 채소부터 먼저 먹는 이런 식습관이 결국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게 되고 간과 췌장의 부담 없이 자연스러운 해독을 이어지는데 딱 좋은 음식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3단계는 공복종 이제 실천 루틴으로 해독을 돕는 운동법들이에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복 상태일 때 우리 몸의 자가포식이죠. 자가포식 시스템을 더 잘 작동하게 도와주는 것이 운동이에요. 이 3가지 운동 루틴을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첫 번째는 모세혈관 자극 후에 가벼운 걷기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하시면 더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20-30분 정도 이렇게 걷기만 해도 또 근육이 결국은 포도당을 잘 흡수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안정되고 인슐린 저항성도 확실히 개선됩니다. 당뇨를 가진 분들, 2형 당뇨 가지신 분들한테 제가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햇살 좋은 오전에 걷는 것으로 이때 또 걸으시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세로토닌 분비가 활성화되잖아요. 그래서 기분도 안정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당이 막 당기는 그런 것들을 억제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붕어 운동이에요. 바닥에 이제 수평으로 누워서 물고기처럼 좌우로 허리를 천천히 흔드는 운동이잖아요. 이걸 이제 공복 상태에서 이건 3분 정도만 하는 거예요. 너무 오래 하는 것이 아니에요. 3분 정도만 해도 간과 장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심장의 부담을 좀 많이 줄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의 순환을, 혈액순환을 돕는데 탁월한 운동법입니다. 세 번째는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생수 마시기예요.
잠자고 일어나자마자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을 한 컵 마시는 이 습관은 간과 장을 깨우기도 하고요. 특히 자가포식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해주는 그럼으로 인해서 노폐물과 배출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미지근한 온도의 물이 이것도 중요한데요. 일단 위장의 부담이 좀 적어야 돼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선택합니다. 결국은 대장 운동을 촉진하기도 하고 공복 후에 첫 배변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죠. 이 세 가지 루틴을 함께 병행하게 되면 공복의 헤드 효과를 2배 이상 올려주는 그게 바로 열쇠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복을 참 두려워해요. 배고프면 특히 어지러워지는 경우도 많죠. 또 어떤 분은 속 쓰리고 막 기운이 막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요, 그것은요, 고장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회복의 시작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당연히 몸이 낯설 수 있지만은 몸은 당 의존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고 세포를 청소해서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줍니다. 공복은 몸이 이제 좀 쉬고 싶어 라고 말하는 어떤 시간이에요. 그 쉬는 시간 속에서 내 안에 100명의 의사들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한 끼만 공복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내 안의 치유 본능을 깨우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